틱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틱인지 그냥 버릇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틱과 버릇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핵심 기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가 하기 싫은데 자꾸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틱은 아이가 스스로 하기 싫은데 자꾸 나와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신경계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버릇은 아이가 큰 불편감 없이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행동이 대부분이죠. 두 번째, 억제하려고 하면 불편감이 올라옵니다. 부모님이 사실 이걸 보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만해. 그거 좀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이가 잠깐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찌릿하거나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증상들이 다시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버릇은 이렇게 멈춰도 불편감이 거의 없죠. 세 번째, 증상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자꾸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눈 깜빡임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를 킁킁거리거나 배를 꿀렁거리거나 코를 찡긋거리거나 여러 가지 부위로 이동하고 형태가 다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버릇은 손톱을 깨문다든지 입술을 씹는 것처럼 한 가지 행동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작이나 음성이 반복되는 자꾸 다른 증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틱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두뇌를 쓰는 집중에서 심해집니다. 틱은 숙제, 독서, 공부, 영상처럼 두뇌를 많이 쓰거나 두뇌가 자극되는 집중 상황에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긴장이 올라가면서 틱이 더 잘 드러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집중 중에서도 아이들이 두뇌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몰입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종이 접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활동에서는 틱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틱은 두뇌 조절 기능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일과를 무리하게 해서 피곤할 때, 잠을 잘 못 잔 날,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틱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버릇은 이런 신체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연동되어 있지 않죠. 정리해보면 하기 싫은데 자꾸 나온다. 억제하면 불편감이 올라온다. 증상이 계속 바뀐다. 숙제나 독서, 영상처럼 두뇌 집중 시 심해진다.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과 함께 증상이 심해진다. 이 5가지에 해당되면 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아이의 신경계가 잠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누르거나 혼내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아이가 보내는 이러한 신호를 잘 관찰해 주시고 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